그리고 네. 분명히 김건희 조용히 내조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도 뭐라고 발표한지 아시죠? 청와대에서 여사님 일정은 처음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보니 계속 일정이 생겨. 2시간 반 만에 다시 정정을 했어요. 네. 정작 또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네. 아니 처음부터 그냥 같이 가기로 했고 가다 보니 영부인 일정도 몇 개 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일정 없는 것처럼 해놓고는 여사님 일정 그다음에 2시간 반 후에 또 일정이 또 추가됐어요. 몇 개가. 그랬죠. 미국하고 네, 캐나다에서 아니 왜 그러는 일정이 거예요 있다. 도대체. 아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김건희가 대통령이에요. 오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나왔고 네네. 이준석 욕망 엄청 하더라고요. 아, 그다음에 그래서 용산 집무실 비용 880억 어떻게 생냐 그랬더니 갑자기 김정숙 여사 공격을 해요. 느닷없이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김건희가 배우 있는 거 아니냐고 기자가 네네네. 질문을 하니까 뭐 기승전 김건희라고 막 비난하면서 기승전 김건희 맞죠? 지금 이렇게 김건희가 권력의 실세로 배후에서 권력농단하고 국정농단 하는데 네. 국민들이 당연히 기승전 김건희 그리고 국민 70% 가까이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고 수사가 불공정하다 그러고 김건희 비호감이 70% 안팎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조정훈 의원 진짜 한심한 사람 네. 무슨 대통령의 부인이고 남의 아내를 왜 공격하냐고 우리가 왜 남의 아내한테 관심 있고 남의 부부자한테 관심 있어요. 당신은 아주 황당한 사람이에요.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들을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죠. 그럼 그 문제 제기한 국민 최소 80%가 네. 남의 아내를 괴롭히는 쫌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조정훈이 지금. 네. 지금 남의 아내여서 괴롭힙니까? 남의 배우자여서 괴롭힙니까? 7시간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 경력 사기, 부동산 사기, 논문 표절 아니죠. 조정훈 의원. 그게 표절입니까? 논문 강도 사건이잖아. 논문 조작 사건이고. 네. 장모는 부동산을 조작하고 장고를 조작하고 윤석열은 사건을 조작하고 정치 공작을 하고 네. 김건희는 주가를 조작하고 논문을 조작하고 인생을 조작하고 그래놓고도 단 하나도 소환이 안 되고 비리 수사 처벌도 안 돼요. 국민들이 당연히 남의 아내여서가 아니라 윤석열 아내여서가 아니라 아니 저런 어떻게 저런 황당한 세력들이 있나 본부장과 비리 세력들이 근데 소환조차 안 해. 네.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김건희 특검이나 그걸 뭐라고 했어요? 조정훈은 자세히 네. 이야기해서 남의 아내를 공격하는 쫌스러운 짓이다. 음. 온 국민을 짜증나게 만든다. 뭔 소리요? 80~80%가 지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70대 어르신들이 지금 50% 안팎 지지니까 그 빼면 70~80% 된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말이 안 되죠. 근데 김기현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정숙 특검을 김정숙 수사를 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김정숙 여사 얘기 왜 나옵니까? 어느 국민들이 지금 김정숙 여사 특검을 요구합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좀 내놓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그 중간에 조정훈 예. 시대전 대표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패스트트랙이 이제 그러니까 못 가는 정말 상황이다. 너무 황당한 사람입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그래도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아닙니까? 범민주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특검은 범민주 진보 세력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이건 이상하다. 네. 한동훈이란 이유만으로 김건희란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친구라니 윤석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현직 대통령도 소추는 할 수 없지만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수사도 안 해요.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네. 공수처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중에 임기 끝나고 기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한동훈 일가, 김건희 일가, 정호영, 네. 이상민 누가 하나 지금 소환되고 기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데 조정훈 갑자기 나서가지고 남의 아내를 공격한다? 그다음에 비교적 경미하거나 이미 소환 조사까지 됐고 기소까지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김혜경 씨 사건하고 퉁치자? 아니 이런 황당한 물타기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남들이 보면 김혜경 씨하고 김건희 씨하고 범죄가 둘 다 비슷하다고 느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단 한 번 소환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받았던 김건희하고 네. 온갖 압수수색과 수사와 모욕과 망신주기와 그다음에 소환까지 당하고 기소까지 당하고 있는 김혜경 씨하고 마치 둘 다 봐주기를 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네. 조정훈 씨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요 지금 몇 년 동안 조국 최강을 위해서 정말 마치 온 가족이 그 자식들까지 지금 기소가 뭐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예, 받았죠. 온 가족이 마치
그다음에 그 가족의 슬픈 가족사까지 포함해서 온 국민에 다 까발려줬고 네. 얼마나 탈탈 김혜경 여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까지 하면 압수수색이 수백 건이 넘어요. 다 합치면. 하, 그 얼마나 많은 수사를 대해서. 받았고 기소가 네. 벌써 3건이 됐잖아요. 음, 이재명 대표는 3건이 됐어요. 김혜경 네. 여사하고 아들까지도 기소할지도 몰라요. 자식들까지도요. 아하. 죄가 없는 것도 막 마구 수사기밀이 누설돼서 나와요. 네. 자 이거하고 김건희 씨하고 퉁치자. 저쪽은 수사가 하나도 안 되고 엄청난 특혜를 당하고 이쪽은 과잉 수사 정치 공작을 당하고 있는데 네. 아니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균형 감각은 있어야 되죠. 김건희 특검 편 안 들어도 돼요. 좋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너무 불공정하다. 균형을 잃었다 정도는 최소한의 삼척동자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네. 좋습니다. 그런 입장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안 된다잖아요. 추석 네. 밥상을 본인이 추석 밥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추석 밥상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본인이 추석 밥상에 나온 여론조사보다 더 완벽한 여론조사가 있나 보죠? 추석 밥상에서 짜증이 났대요. 짜증을 유발하는 자를 지적을 해야지. 네. 국민들 짜증을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내는 건데 특검이 짜증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아하. 그런 망발을 합니까? 자 추석 민심 어땠는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차 타고 내려가 엄청 맡겼지. 첫 마디가 뭐예요?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엄청 맡겼지. 근데 야 기름값 작년보다 네. 몇만 원 더 나왔지. 작년에는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기 가득 채워가지고 그때 10만 원인데 그 뭐 몇만 원 남았는데 이번에 네. 보니까 가득 채웠더니 다 올인됐더라. 음, 가득 채우는 데만 해도 뭐 몇만 원 더 늘어났다. 근데 몇만 원 늘어난 거 아니에요 왕복 때. 그렇죠. 당장 이게 기름값 이야기하면서 물어보게 되죠. 근데 야 기름값만 문제냐? 음, 여기는 어쩌냐? 서울은 지금 대도시는 수도권은 지금 물가 폭등 난리다. 네. 시골은 어떠냐? 시골 사람들도 지금 난리거든요. 시골도 물가 올라갔거든요. 값싸게는 민생 다 얘기, 물가 얘기가 나올 똑같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추석 상 차리는데 30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네. 평균 30만 상 차리는 데는 30만 원 넘게 들었고 배추 배추가 10,000원 뭐 이런 애 쭉 하는 거야. 당연히 이야기다. 근데 대통령 윤석열 뭐 하는 거야? 네. 다른 나라 뭐 교통비도 깎아주고 뭐 미국은 인플레 수당이라서 135만 원 더 주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독일 다 뭐 프랑스 수당도 올려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아무것도 안 하던데? 하. 근데 맨날 하는 게 김건희 비호하는 것만 하는 거 아니야? 소환도 안 당하고. 그다음 이제 그래도 주식 이야기잖아. 너 주식 투자한 건 어떻게 되냐? 야, 꽉 폭락해서 장난이다. 김건희는 어떻게 된 거야? 몇십억 벌었다던데? 근데 수사도 안 하네? 주가 윤석열이 또 얘기하다가 봐주는 거 주식 아니야? 얘기하다가. 아, 조국은 그렇게 털고 그렇게 연결될 수 한동훈 있다. 가족은 수사 안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이야기 도는 거야.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가 매우 불공정하다. 특검 필요하다. 그래서 MBC 조사에 자세히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거의 10명 중에 7명이 특검 그 해야 중에 된다. 70대 어르신들이 지금 윤석열을 빨개 지키자는 황당한 네. 가짜 뉴스에 빠져가지고 50% 안팎 지지하니까 그걸 만약에 빼면 실제로는 네. 김건희 수사 불공정하다.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가 70-80% 정도 됩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 예. 목소리가 높은데. 저희가 네. 행진할 때요 광화문광장에서 놀러 나오신 분들이 박수를 쳐줘요. 이건 지금 동영상이 다 잡혀 있어요. 네네. 빨간 아재라니까 저도 우리 오마이뉴스에서도 네. 오마이TV에도 제가 그 행진 동영상만 따로 올리자고 제가 제안드린 이유가 그걸 보면 재밌어요. 아하. 집회 때마다 사람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행진이 길어져요. 그다음에 가는 데마다 막 음. 어떤 시민이 차 타고 가다가 막 박수를 쳐주고 네네. 저도 직접 목격한 거 뭐냐면 그 시티투어 버스 있잖아요 서울시 2층은 무게 버스거든요. 네. 저기 뚜껑이 없어요. 아. 2층은 열어져 있잖아요. 1층은 저 뚜껑이 있지만 네. 테두리가 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아. 갑자기 저는 이제 그분들 바라고 이렇게 들고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거기 한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서너 팀이 어. 한 3분의 1 정도와 와 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요. 약간 차도 밖에 짜증도 날 텐데 네. 오히려 박수를 그다음 광화문광장에 있는 분들이 막 20대 30대들이 막 뛰어와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네. 막 피켓 좀 들어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아. 이제 자기가 봤다 그런 것 같아요. 인증. 별로 알려줘요. 내가 오늘 갔는데 야 엄청 모였다더라. 네.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 김기현 씨 말할 것도 없고 느닷없이 지금 국민의힘은 김정숙 특검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여론조사 한번 해봐라 그러세요. 누가 특검 찬성하는지.
김건희 특검 지금 70~80%입니다. 네. 조정훈 의원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여야 공방이 짜증나서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추석 민심 들으셨잖아요. 음. 뭐 자기가 시민들 만나겠다고 지금 이야기했더라고요. 예, 만납시다. 그럼 우리 오마이TV에서 저랑 같이 토론해도 좋고요. 네. 안면도 있는 분이에요.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그 시대전환에 네. 시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좋아하고요. 기본소득당이나 제가 많이 응원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요. 안면도 있고 최소한 신뢰 있으니까 네. 여기서 토론 한번 합시다. 네, 진짜로 우리 오마이TV에서 한번 주선 네. 한번 해주십시오. 아마 국민의 의원들은 안진거리라면 절대 안 나오겠지만 네. 조정훈 의원님은 아마 나오실 거예요. 한번 아주 정중하게 점잖게 네. 논점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1시간 넘게 좀 달려왔는데, 자, 김건희 특검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고,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영구에 가 있지만 이 영빈관 신축 시도했던 이 부분들은 두고두고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건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해 주셨어요. 겁니다. 네. 그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 9월, 10월 물가가 계속 폭등할 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물가 대책이라 나온 건 추석 때 네. 추석 때 할인 쿠폰 650억 그게 전부입니다. 오히려 물가 대책인 지역화폐를 자꾸 소상공인 돕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 소상공인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더 우선적인 건 우리 지역 소비자들이라니까요. 10%에서 15%까지 할증이 붙으니까 이거 지금 중앙 정부가 예산 전액 삭감해 버린 겁니다. 7~8천억을.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물가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 10월 달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면 물가가 가중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1,000원에서 2,000원이 올라가요. 지금 뭐 영빈관,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 아직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없어진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지어서 800~900억, 9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쓰는 거. 국민들이 지금 그래서 요새 뭐냐면 청와대 빨리 들어가라 다시. 위기 대응도 그게 훨씬 낫고 경호도 좋고 네. 경찰들 그만 괴롭히고 경호일 그만 괴롭히고 이래저래 이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웃긴 네. 게 계속 무슨 총독부 관절을 뭐 보거나 뭐니 계속 용역을 주고 돈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이상한 막 전시회를 하고 그것도 아하.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 계속 돈이죠. 청와대 관련 무슨 네. 예산도 몇십억 몇백억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거기 살았으면 하나도 안 들어갈 예산을 그렇죠. 애초에 네. 청와대에 계속 있었으면은 496억도 안 들어가는 거고.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라잖아요. 네, 네, 국민들. 네, 그러면 돌려주겠다. 청와대 살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각계각층 인사들 불러다가 정말 한 100명씩 불러다가 토론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다 같은 거 주실 필요도 없어요. 예산되니까. 네. 그냥 넓은 데서 영빈관 안 쓴다고? 좋아, 영빈관에 불러다가 우리 국민들도 영빈들이니까 귀한 영빈관에 토론하면 되잖아요. 그렇네. 한 번씩 꾸중 올 수도 누리시고, 있고. 예, 네. 각계각층 인사들, 토론할 시민단체도 수 있고. 초대하고 진보 보수 중도 그럼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랑 대화를 하든지. 네. 자, 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 영빈관 여러 가지로 뭐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오히려 국민들을 초청해서 국민들과 함께 예. 토론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지금이라도 거다. 청와대 들어가서 네. 그럼 집무실 이전 비용 이미 들어간 것은 정말 피눈물 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에 사과를 하시고 저희는 퇴진을 요구하지만 본인이 퇴진 안 할 거면 사과라도 진심을 하고 네. 청와대를 정상화하면 되잖아요. 위기관리 그게? 시스템이라든지 거기가 최고로 잘 돼 있다잖아요. 다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 네. 김병주 의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 박지원 그랬죠. 이 세 분이 어쨌든 저보다 훨씬 국방, 네, 네. 뭐 외교, 안보 전문가들 아닙니까? 위기관리 말씀을 계속 전문가들. 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다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도 용산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용산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천공하고 김건희밖에 없단 말이에요. 용산 구민들도 지금 싫어해요. 네. 용산 경찰서 직원들 죽을 것 같대요. 용산 경찰 직원들 현장에서 그래요? 만났는데 예, 힘들어서.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용산 경찰청, 용산 경찰서, 그다음에 서울 경찰청 죽겠대요 정말로. 네. 그래요. 참 우리 국민들이 제일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네. 다들 고생을 하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정말 엄청난 고생이고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 너무 저희들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하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잘해서 정권 교체를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물론 저는 민주당 세력 정치 세력도 아니고 밖에서 캠페인하고 투쟁해온 세력이지만 어찌됐든 그게 정치 세력이든 또는 사회운동 세력이든
또는 싱크탱크든 또는 촛불 시민혁명을 함께했던 세력이든 누구든 네. 이 정권 교체 당한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또 좀 더 좋은 민주주의와 좀 더 민생 문제 해결을 바랐던 국민들께 저는 겸허히 지금도 되는 대로 많이 사죄드리고 어쨌든 지금 가장 고통받는 분들은 서민 중산층들이고 중소상공인들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결국 단 하나도 안 고치고 이신청 기간도 끝났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끝났군요. 구제도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에요. 몇십만 명이 이신청했을 텐데 단 하나도 구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상담을 계속 해드리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또 어떻게 변할지 또 청경제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도 나오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예. 하고요. 자, 5만 유튜버, 예. 5만 유튜버 안진걸 안진걸 TV. 자, 우리 오마이 TV 130만 이번 주에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안진걸 TV 5만 1,000명 돌파했는데 네, 10만 명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열심히 하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뭐 서울의 소리도 있고 팩트 TV도 있고 또 뭐 김성수 TV도 있고 양이삼 TV, 진영호 TV도 있는데 요즘에 이게 굉장히 긍정적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건실한 건강한 유튜브들이 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만 35개가 생중계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예. 네. 인사이트 TV라는 데도 있고 우이종 TV, 유영아 교수 그 시사평론을 하는 유영아 교수님도 유영아 TV 만들었고요. 예,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만들. 김은국 교수님도 만들고 네. 다 범진보 개혁.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감시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예. 정말 다들 열심히 하고 예. 있다. 정말 간절하게 하고 있다. 예, 정말 이런 간절하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네.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한번 보여주세요. 안진걸 하는 사람들이 이게 꿈새 청년 장학금도 만들었잖아요. 네. 요 취지가 너무 좋다고 어. 유명한 가수 이정석님 있잖아요. 예, 예. 사랑하기에 아유, 알죠. 사랑의 대화, 예. 첫눈이 온다고요. 그다음에 여름날의 추억. 가이톱텐에서 비기트란 예. 노래만 4곡 5곡 있는 이 유명한 가수님이 네. 10월 1일 날 콘서트를 하는데 수익금 전액을 전액을요? 네, 꿈새 청년 장학금에 와.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연말에 네. 돈이 없지만 꿈은 크지만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네. 청년들이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지금 17명에게 300만 원씩 5,100만 원 장학금 지급했거든요. 근데 연말에 지금 사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정석 가수님이 기부를 해주시면 그게 뭐 수익금 5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 될지 2,000만 원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4회 5회를 2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회 적립금 이미 모아놓고 있으니까 저도 한 또 1,000만 원 기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 이제 사회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6명이면 1,800만 원, 네. 12명이면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요 이제 10월 2일 이정석 가수님 콘서트 여러분 6시 이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그리고 이분이 촛불 시민혁명 때도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2016년에 그랬었어요. 촛불 나눠주고 네. 그 본인 돈으로 그 핫팩 네. 구입하셨고 나눠주는 자원봉사도 하셨고요. 아하. 예, 굉장히 세월호 추모 공연도 가셨고 네. 굉장히 그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해주시는 담당 있는 철학 있는 가수십니다. 히트곡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박 기자님도 다 아시죠? 네. 지금도 결혼식장에서 사랑의 대화 많이 부른대요. 조갑경 이정석의 우리나라 지금 듀엣곡 중에 최고의 듀엣곡으로 평가받거든요. 네. 아유, 옛 기억이 새록새록 예. 나고 있는데 20대 30대들 또 이정석 가수님은 잘 모르는 분들 또 노래는 알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첫눈 오면 무조건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TV라든지 라디오에서. 첫눈이 온다고 있잖아요. 네. 슬퍼하지 말아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이 노래가 예. 첫눈 올 때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첫눈 올 때 저희 오마이 TV에서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정석 가수님하고 한번 같이 올까요?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요거 좀 홍보 좀 했습니다. 너무 네. 좋은 취지니까 여러분. 네, 취지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안진걸 소장. 아니요. 예. 안진걸 TV 네, 네, 네. 5만 명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간의 이벤트 오늘. 예, 아유, 5만 명 돌파 축하해드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국민들 부담 한 푼이나 줄여주라고. 네. 제가 교육비, 지급,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이걸 줄여주면 물가가 올라간 것이 상쇄가 되잖아요. 근데 통신재벌이 지금 떼돈을 벌고 금융재벌이 떼돈을 벌지만 네.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횡재세를 걷어가지고 서민들한테 주잖아요. 우리 그런 맞아요. 이야기 높잖아요. 횡재세 희도 안 넣음. 오히려 서민 중산층들에게 네. 고통을 주고 무슨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는 검토안이 발표가 되고 네. 부가세 올리면 누가 다 뭡니까? 우리 서민 중산층이 무는 겁니다. 그렇죠. 부가세는 다 내는 예. 거니까 한 번에 예. 물건 살 때마다. 이자 지금 다 올라가 이자 다 통보 인상 통보 다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다음에 신용대출 하신 수석밥상이 분들. 그 올라갔잖아요. 다
그 사람도 열받아 가지고 네. 그러면 아니 오히려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를 깎아라 그래야죠. 그렇죠. 신규 대출이 어쩔 수 없다더라도 기존 대출은 이자 그러니까요. 꽉꽉 내고 계셨는데 네.